다음 순서입니다. 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의 단서를 풀어가는 시간,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돌직구 강력반장, 범죄 프로파일러 배성훈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 반장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은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지게차에 한 근로자를 매달아서 들어올린 장면인데, 전라남도 나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 사건인데요.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시 안전모를 쓴 남성 벽돌 더미에 묶여 있습니다. 비닐랩으로 여러 번 감아놓은 탓에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지게차가 남성이 묶여있는 채로 벽돌 더미를 번쩍 올립니다. 마치 물건을 옮기듯 남성도 그대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말리기는커녕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웃거나 조롱을 합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지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믿고 싶지 않은 장면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전라남도 나주시의 벽돌 공장 사업장, 한국인 지게차 운전자 B씨가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를 묶어서 들어올렸어요. 스리랑카 노동자들 잘 가르치라 지시를 했고요. 동료의 작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자 비닐랩으로 벽돌에 결박해서 들어올린 겁니다. 주변 동료들은 말리기는커녕 잘못했다고 해라 조롱하며 휴대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30분 동안 이 가혹행위가 계속됐습니다. 반장님,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 좀 충격적입니다. 너무 충격적이고요. 저거는 여러 형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사실 뭐 노동 문제 말하자면 부당 노동 행위도 포함될 수 있는 건데. 부당 노동 행위다. 예. 왜냐하면 저 부분에서는 이제 그 지게차 운전수가 아마 그 회사의 간부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주변 사람들이 뭐 일종의 비웃는 거, 뭐 이런 거, 뭐 공조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형사적으로 이제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몸을 묶어놨기 때문에.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다. 예. 네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핵심적인 것이 저건지 아니면은 사실은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저게 진행됐다고 오랫동안 했다고 하면 저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다른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예. 말하자면은 특정한 형태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됐다고 하면 단순히 감금죄보다 그것을 더 플러스된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본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함께 보시죠.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짓을, 무기력하게 조롱받을 때 피해자 기분이 어땠을지, 지게차를 이용한 폭행은 처벌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국적의 피해 근로자 입장 들어보시죠. 처분했어야지. 마음이 너무 다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몸이 안 좋아하니까 제가 병원 갔어요. 근육이 너무 아프니까 너무 무서워요.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아니요. 반장님, 한국이 처음부터 잘 살고 부자였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힘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타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우리 선배들이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선배들에게 타지의 공장 관계자가 저런 대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실 뭐 우리가 영화 국제시장에서 화덕 광부분들의 그 고생들 이런 거 보시면 저 보면 참 눈물이 많이 났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아무래도 문화 국가고, 그리고 저 최소한의 어떤 노동 조건, 근로 조건이 있는데, 저도 이게 사실은 좀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붕 떠 있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추운 겨울입니다. 그래도 30분 동안 저게 전 형사적으로 분명히 책임져야 됐고, 물론 그 업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과를 뭐 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보상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 너무 충격적입니다.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인 간부가 왕이라며 5개월간 상습 욕설 등이 있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5개월간 상습 욕설 등 반복적인 괴롭힘 피해, 지게차 사건 당시 하마터면 토할 뻔했다. 수치스러워. 한국인 간부가 왕처럼 군림했다. 회사에 사과를 받고 싶다. 한국에서 성실히 일하고 싶다. 돈 모아 고향의 약혼녀와 결혼할 계획이다. 이런 어떤 범죄 프로파일링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누가 주도를 했는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인 간부가 주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조직적이었느냐? 아니면 한 개인의 일탈이었냐? 이게 그 구분이 돼야 될 거거든요. 사실은 조직적이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조직적으로
특정한 어떤 이노동자에 대한 것이 됐다고 하면 이거는 범죄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을 경찰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지게차 운전자 한국인 직원인데 어떤 입장일지요? 함께 보시죠. 업체 대표 이유 불문 사죄. 피해자 원하는 대로 후속 조치하겠다. 지게차 운전자 피해자가 용서할 때까지 사과하겠다. 자, 이게 사과로 될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